오늘은 실적을 발표한 마이크론 함께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매출부터 볼까요? 매출 같은 경우에는요. 컨센서스가 340억 달러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앞자리가 다릅니다. 4자로 시작하네요. 414억 6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당연히 컨센서스는 넘었고 시장에서 사실 이게 공식적인 가이던스였고요. 공식적인 이제 예상치를 넘어선 거였고 또 사실 시장에서는 또 스트릿 컨센서스라는 게 있는데 이것보다 더 높게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스트릿 컨센서스보다 더 높은 매출을 발표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입니다. 그리고 사실 매출보다 더 놀라웠던 건 EPS였는데요. 주당 순이익입니다. 보시다시피 컨센서스가 19달러 수준이었습니다. 20달러 선까지 보는 쪽도 있었는데 발표한 거 보이십니까? 역시나 마찬가지로 앞자리가 다릅니다. 25.11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시장에서는 사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하는 매출과 EPS를 낼 것이다라는 기대를 당연히 깔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굉장히 시장의 예상치를 크게 상회하는 실적을 냈습니다. 이게 보통 외신에서는 실적이 발표가 되면은 스트롱 비트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번에 슈퍼 비트라는 표현을 썼더라고요. 그만큼 굉장한 실적을 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분기 가이던스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굉장히 좋았습니다.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했고요. 490억 달러에서 510억 달러의 매출 가이던스를 발표했습니다. EPS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30에서 32달러 선까지 내다본 상황입니다. 총 마진율이 굉장히 또 인상적이었습니다. 84.9%였는데요. 이게 인상적인 이유는요. 지난 분기에 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실적을 발표할 때 우리가 매출 총이익률, 마진율이 생각보다 안 좋을 수도 있어요 라고 발언을 하면서 주가가 당일에 하락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번 실적 발표를 보니까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몸을 사렸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드는데요. 실질적으로 굉장히 긍정적인 실적을 냈습니다. 그리고 AI 데이터 센터로 인해서 앞으로의 매출 기대가 예상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이 메모리 수요가 늘어나면서 전자제품, 스마트폰이나 노트북에 들어가는 요 칩의 가격도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러면서 사실 주가가 상승 탄력을 보였는데 현재 우리 시간으로는 오전 6시 4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시간의 거래에서 어느 정도로 움직이고 있을까요?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가가 시간의 거래에서 보시다시피 두 자릿수의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장중에는 약보합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지금 계속 움직이고 있네요. 13.94%대 상승 나오고 있고 지금 1,194달러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주가가 계속해서 탄력을 받아가고 있는 상황이고 일단 목표 주가보다도 훨씬 더 낮은 상황입니다. 가장 높게 보는 쪽보다는 일단 낮은 상황인데 시간의 거래에서 보시다시피 이렇게 크게 튀어오르면서 투자 심리가 크게 개선되고 있다는 부분을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저희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많은 분석들을 좀 함께 가지고 와봤는데요. 일단 이 강세론자들의 투자 의견을 오늘 먼저 전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적이 좋았기 때문입니다. 마이크론의 주가가 보시다시피 15% 가깝게 시간의 거래에서 상승 탄력을 보이고 있지만은 아직 이게 비싼 게 아닌 것이다. 라는 투자 의견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에는 기업은 실적으로 말해야 됩니다. 아무리 주가가 잘 가고 인기가 좋은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실적이 잘 안 나오면 이게 모든 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긍정적인 실적을 연이어서 내고 있습니다. 회계연도 25년 3분기부터 지금까지 실적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모습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PS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1.9달러에서 시작을 했던 요 마이크론의 EPS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 분기에는 3달러, 4.78달러, 12달러까지 아주 급격하게 성장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 상승률보다 실제 이 실적 성장 속도가 더 빠르다라는 분석 나오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게 어느 정도로 움직이고 있는 것인지 조금 더 보기 좋게 차트로 함께 만나보시죠. 이게 보시다시피 EPS 성장률입니다. 그리고
이 주황색 선이 주가 상승률이고요. 가장 밑에 있는 게 매출 성장률인데 매출 성장률은 346%, 그리고 EPS 성장률이 이번 실적 발표를 한 것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좀 기준으로 해서 결과를 해본 결과 1215% 넘게 상승했고요. 주가 상승률은 그런데 721%입니다. EPS 성장률을 따라가기에는 주가가 아직도 갈 길이 멉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기대를 하고 있는 건데요. 그렇다면 월가에서는 지금 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주가를 어느 정도로 보고 있을까요? 만나보시죠. 가장 높은 목표 주가가 1,750달러입니다. 서스케안나에서 1,750달러를 내다봤고요. 1,750달러라고 한다면은 전일 종가 대비해서 68%의 상승 여력을 의미합니다. UBS는 55%의 상승 여력 1,625달러로 내다봤고요. 가장 낮게 보는 쪽이 웨드부시인데 보시다시피 1,300달러 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실적 발표 이전에 나온 목표가이거든요. 아마 오늘 이제 실적 발표가 됐으니까 오늘 밤에는 월가가 아주 바쁘게 움직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마 이것보다 더 높이겠죠. 왜냐하면은 요 사실 목표 주가 같은 경우에는 이전 실적과 이전 가이던스를 베이스로 했기 때문에 이번에 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발표한 실적을 베이스로 한다면은 아마 당연히 목표 주가는 더 올라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기대가 되는데 실적이 좋기 때문에 사실은 오늘은 강세론자 이야기를 조금 더 눈여겨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두 의견이 나뉩니다. 월가 의견은 강세론자 그리고 약세론자로 이렇게 나뉘는데 먼저 강세론자는 이겁니다. 저희가 앞서서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주가보다 실적이 더 빨리 뛴 기업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EPS 증가율이 아주 높고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히려 퍼 부담이 완화되고 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오늘 실적을 발표한 걸 보면 EPS 성장률이 4자릿수인데 주가는 이를 못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퍼의 부담이 완화되고 있다라는 이 이야기는 사실 설득이 가능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HBM 중심의 AI 메모리 수요가 폭증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 수요가 여전히 죽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이번 실적 발표를 통해서도 함께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메모리 산업이 AI 인프라 산업으로 재평가되고 있다는 부분도 사실 굉장히 중요한데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간밤에 실적을 발표를 하면서 장기 공급 계약에 대한 이야기를 내놨습니다. 장기 공급 계약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우리가 HBM의 가격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전에는 분기, 길게는 1년 단위로 계약을 했었는데 이제 장기 공급 계약으로 가게 되면은 길게는 3년, 5년까지도 계약이 가능합니다. 이 말은 즉슨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3에서 5년 동안은 HBM을 높은 가격에 팔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말 그대로 이제 사이클 산업이 아니라 인프라 산업으로 변모하게 되는 건데요. 강세론자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오늘 실적을 발표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이를 증명해냈습니다. 월가 애널리스트들도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를 커버한 43명의 애널리스트 가운데 38명이 이 매수 의견을 제시한 상황입니다. 주가가 큰 폭으로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매수하라라는 의견을 내고 있고요. 반면에 약세론자 같은 경우에는 사이클은 결국에는 돌고 도는 법이기 때문에 지금 사이클의 정점에 있는 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고 이게 사이클이 결국에는 하락기를 한번 맞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만 오늘은 약세론자 이야기의 논리가 크게 또 설득이 되지 않는 이유가 메모리 산업이 인프라 산업으로 재평가되고 있다는 것을 이번 실적 발표를 통해서 함께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실 마이크론의 실적이 중요했던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를 통해서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CNBC의 기사를 저희가 좀 가지고 와봤는데요. CNBC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48시간 동안 시장은 마이크론의 주가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이크론의 주가가 사실은 시장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마이크론의 주가가 간밤에 약보합에서 거래를 마감을 했죠. 크게 움직이지 않았는데 이게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의 흐름과도 비슷하고요. 아마 이게 한국 증시와는 더 연결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전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와 실적과 애플의 실적이 시장을 흔든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반도체 쪽, 특히나 HBM 쪽, 메모리 쪽에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엔비디아와 애플의 실적보다는 마이크론의 실적을 시장에선 더 기다리고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요. 이제는 무언가가 바뀌었습니다. 이 자금 자체가요. 마이크론의 주가가 움직이기 시작하면은 ETF로 들어가는 돈도 달라지고 레버리지 ETF로 들어가는 돈이 이에 따라 또 자금의 변화가 있습니다. 이게 또 옵션 시장을 흔들고 옵션 시장이 흔들리면서 반도체주 전체가 흔들리기 때문에 마이크론의 실적이 시장과 같고 마이크론의 실적이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요. 램 ETF입니다. 이게 새롭게 출시된 ETF인데요. 2배 레버리지 ETF인데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 이후에 변동성이 커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보시다시피 시간의 거래에서 15% 이상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이 램 ETF 같은 경우에는 30% 이상 급등세를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에는 이 ETF가 수익률을 맞추려면은 장 마감 이후에 마이크론의 주식을 추가로 매수해야 되는데 이게 다시 시장을 흔들고 이게 또 다시 반도체주들을 흔드는 그러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CNBC에서는 한국 증시를 꼭 집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전체 시가총액 대비해서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40%를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마이크론의 실적이 한국 증시에는 큰 영향을 줄 것이다라고 논평을 했습니다. 마이크론이 긍정적인 실적을 발표한 만큼 오늘 한국 증시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관련된 뉴스는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마이크론 실적 발표 함께 알아보고 왔습니다.